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고조가 되면서 방산주 당연히 주목될 텐데요. 오늘 방산주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맨날 시끄러워가지고 이거 네. 투자 전략 세웠는데도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급변동성도 있고요. 어쨌든 방산 오늘 알아볼 텐데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투자 전략입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 방산이 기존에는 사실은 그냥 방산 그리고 가끔 뭐 수주 얼마 했다 정도의 메커니즘에서 이제는 분명한 거는 K방산은 스테이지 2로 바뀐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특히 UAE에 이제 우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갔다 와서 2,400만 배럴의 원유를 프라이어티 넘버 1으로 가져오겠다는 걸 발표하면서 K방산이 산업 경제적 어떤 효과를 넘어서서 외교와 국방 안보까지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입증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락가락 설이 있었는데 이제 실제 발표한 걸 보면 이란 공습에서 UAE가 배치된 전궁 2의 방공 체계가 실전 데이터가 이번에 확인이 됐죠. 총 60발 정도, 약 60발 정도를 쏘았는데 네. 요격률이 96%라는 걸 확인해 거의 줬습니다. 그렇죠. 명중 수준? 네. 이게 이제 실전 첫 투입된 데이터로 봐서는 굉장한 실적이고요. 일단 미국산 방공 미사일이 대부분 이제 아랍 쪽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방공망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보통 50에서 60억 가거든요. 50에서 60억. 60억 네. 한 발에. 그러니까 미사일 하나 요격하는데 한 60억 날리는 네, 겁니다. 네, 네. 강남 아파트 한 채씩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천궁2가 한 발 가격이 15억이에요. 그거는 좀 4분의 1. 그러면 한 3분의 1 이하죠. 네, 네. 굉장히 낮은 가격인데 네. 명중률은 96%다. 혹할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예. 가성비. 그리고 이제 원래 가성비 높은 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천궁2를 보면 이제 화면에서 한 번씩 보시면 큰 전차 같은 게 있고 네. 그 위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요게 한 포대라 그러거든요. 그 포대에 보통 한 6발 정도가 장착이 돼서 쏴요. 근데 요걸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발에 15억이니까 6발이면 보통 뭐 한 90억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90억. 근데 그건 미사일 가격이고 포대가 들어갈 것이고 시스템 네. 들어가고 네. 그 토탈 가격인데 요거 가격으로 따지면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에게는 아마 이 이란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무리되건 어떻게 마무리되건 한국산 천궁2의 수요는 예.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네. 특히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한국산 무기의 실전 우수성이 검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지만 조금 더 반영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갔다 온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수급을 좀 다양화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와 방산 무기와 잘 엮어서 우리가 뭔가 딜을 하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방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자주 터지고 있고, 근데 이번 이란과 미국 간의 이런 전쟁 이런 부분을 이제 느끼면서 중동 자체적으로도 무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이 성능은 좋으면서 가격은 뭐 3분의 1, 4분의 1 수준인 우리나라의 무기를 다시 한번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투자의 매력이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네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다가 예. 아마 중동에서는 무기 산업도 이런 게 있어요. 보통은 유럽 무기도 좋고 미국 무기도 좋은데 한번 발주하면 만들고 들어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 요게 그 딜리버리 타임이 굉장히 긴데 이 한국산 K방산의 어떤 유효성은 가성비가 좋은데 딜리버리가 굉장히 짧아요. 국민성하고도 연결되네요. 네, 무조건 그때까지 그러니까 해야 우리나라는 항상 이 전시 체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 방산의 딜리버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하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매력적이죠. 네. 납기, 네. 기간 이런 네. 부분도 짧으면서 또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가성비 있는 측면에서 수요 급증 이런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UAE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이제 한국과 UAE가 650억 달러 그 부분으로 이제 협력하기로 했다. 근데 그것도 뜯어보면은 방산이 350억 달러로 꽤 비중이 크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제 강 실장이 네. UAE에서 한국의 원유를 이제 2,400만 배럴을 프로젝트는 무원으로 가져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브리핑을 잘 보시면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이유를 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그 배경에는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UAE 국빈 방문에 앞서 양국 간 맺은 650억 달러가 규모의 투자 협력이 주요했다. 네.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투자하기로 한 것 중에서 650억 달러 중에서 300억 달러는 산업 분야고 이 350억 달러는 방산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한국산 K방산의 제가 장점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뭔가요? 요게 이제 350을 포함된 건데 첫 번째는 가성비가 좋다. 누구나 네. 아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딜리버리가 아주 좋다. 네. 이게 또 매력적인데 지금 사실 요즘 아랍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UAE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뭘 원하고 있냐면은 자기들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자체 무기 제작이요? 네, 그걸 가장 원합니다. 예.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제조에 협력을 해줄 수 있는 곳도 사실은 한국. 미국은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렇죠. 건가요? 미국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350억 달러에는 무기를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부 오픈된 걸로는 기술을 이전해서 제조를 해서 오히려 UAE와 한국산 방산업체가 협력해서 UAE에서 만들어서 아랍에다가 판매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K방산의 메리트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들파워 국가들이 굉장히 원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 보입니다. 네. 상식으로도 생각해도 굉장히 탐나는 게 있으면 계속 사다 쓰는 것보다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자연히 들 텐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제조 능력을 좀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윈윈 이런 부분으로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업 비즈니스가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네. 어떤 기업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네. 우선 이제 가장 우리가 이번 이란 침공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일단 방공망이죠. 네. 뭐 당연히 LIG 넥스1이고요. 그리고 이 LIG 넥스1에 들어가는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단순히 천궁2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밑에 전차 들어가죠.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면 뭐 차체가 들어가고 그리고 미사일을 인식하려면 시스템이 들어가죠. 그러면 LIG 넥스1 요즘 하나 시스템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한화 시스템. 네. 네. 사실은 저기에 들어가는 대부분 무기 체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시스템인데 이게 예. 다 하나 시스템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하나 시스템의 최근 주가를 보시면 거의 더블로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전에 그러니까 K 방산에서 이전의 무기는 단품 하나 팔고 정도였다면 스테이지 2로 넘어오면서 아예 시스템 자체를 파는 것으로 바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 시스템의 가치가 저는 더 올라갈 거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 자체를 파는 것도 좋고 그 무기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인프라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좀 같이 보면서 방산을 보는 것도 좀 새로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시스템까지 수출을 하면서 거의 시즌 3 느낌이 와 있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과거를 생각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우리 K 방산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굉장히 네. 교두보 역할을 했던 했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때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남겼죠. 그렇죠. 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피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크게 두 가지 이정표를 남겼죠. 첫 번째는 일단 1차적으로 단순하게 보면 무기가 필요하다. 예. 한국산 무기가 써보니 괜찮아 정도의 의미는 남겼지만 저는 더 큰 의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긴 거는 지금까지는 유럽이 나토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의 힘을 빌려서 자기들의 안보를 책임진 구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토만 믿어서는 안 되고 네. 자국이 직접 안보를 책임져야 되겠다는 걸로 인식이 바뀌면서 폴란드 같은 동유럽에서 무기를 구매하기 시작했는데 네네. 이번 이란 침공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이 이제는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스테이지 2, 3로 지금 이전되고 있다. 네. 저는 이게 방산 시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어떤 이정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그 수출 기대국가 품목 이런 부분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도 고기 잡는 법도 또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적인 비즈니스 이런 부분으로 좀 포문을 열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따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일단 당장 지금 이란 쪽에 들었으니까 중동 국가의 시장을 한번 봐야 돼요. 네. 중동 국가가 일단 전쟁 공포에 쌓이면서 무기 수입을 늘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장이냐면은 중동 국가 전체의 무기 시장이 전 세계 무기 시장의 약 33%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33%. 굉장히 크죠. 예. 이게 이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20년에서 2024년 정도 동안에 무기 수입 국가를 보면 카타르가 3위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4위. 4위. 그리고 이집트가 8위, 쿠웨이트가 10위입니다. 중동 국가가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카타르가 되게 재밌는데요. 되게 작은 국가잖아요. 3위라고 하셨죠? 네, 3위죠. 예.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무기를 더 많이 수입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동에서는 두 번째로 작은 국가인데 불구하고 예. 무기 수입이 23%를 차지해요. 굉장히 크죠. 이 사우디가 4위. 사우디보다 더 앞질렸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여기서는 뭐 공중전에 필요한 F-15부터 전투기부터 다양한 걸 하는데 사우디는 오히려 무기 수입 준 이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가 최근 정책을 바꾼 게 무기를 직접 생산하려고 합니다. 정책을 바꿨습니다. 지금 UAE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스테이지 2는 뭐냐면 이런 차원에서 보면 기술과 제조를 같이 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산 시장의 스테이지 2는 기존에는 가성비 좋은 무기를 그냥 단품으로 파는 정도의 시즌에서 지금은 제조를 끼워서 같이 파는 것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시스템이 같이 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 MRO 시장으로 가는데 메인터넌스 시장이 더 좋습니다. 네. 잘 보시면 우리가 전력 산업하고 이 방산 시장, 조선 이 세 가지 산업이 굉장히 섹터가 좋은데 아주 단점이 있습니다.致命적인 단점. 뭘까요? 반도체나 이런 거 달리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한번 수주받고 현금이 들어오는데 최소한 예. 6, 7년이 걸립니다. 6, 7년이요? 네, 사이클이 도는데. 그렇게 길었나요? 네, 그래서 LS 그룹이 네. 포트폴리오를 보면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느려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만큼 리스크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방산 시장이 시즌 2가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MRO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는 수주를 해서 만들어서 납품해서 돈을 받는 네. 구조가 1차라면 MRO 시장은 들어가는 무기 안에 들어가는 총알이나 탄두를 네. 팔고요. 그리고 수리나 이렇게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죠. 그러면 이거는 캐시플로우가 실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방산 산업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아주 느린 캐시플로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MRO 산업이에요. 그렇네요. 그 지금은 이 방산 산업이 새로운 섹터가 될 수 있는 게 캐시플로우가 좋아지는 시점이 되면 방산 산업의 배당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네. 이게 스테이지 2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산 섹터는 요 스테이지 2로 어떻게 넘어가느냐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한 투자에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에 약간 착착 붙게 하는 구조가 그렇죠. MRO, 네. 유지 보수, 약간 수리 이런 부분 AS 해준다 이렇게 네.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K 방산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전에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거였다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시스템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상대국 교역하는 비즈니스 국가의
고기를 잡는 법도 알려주면서 여러 가지가 먹을거리가 굉장히 상당한. 그러니까 구조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성장 구조를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일 것 같은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이게 그 이전에 우리나라 방사는 어디에서 얼마 수주했어, 어디서 얼마 수주하고 팔았어가 주된 뉴스였다면 네. 이제 그 판 거에서 MR로 연결되고 캐시플로우의 선순환 구조로 간 기업들을 보는 게 네. 이 방산 업종 중에서 그런 기업들을 좀 가려내는 게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다음 계약은 뭘까? 이 부분입니다. 예. 다음은 아마 눈여겨볼? 지금 제가 중동 말씀드렸는데 현지 생산 쪽 예. 어느 기업이 가고 있느냐가 예. 중요한 또 포인트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MRO 다음 현지 생산까지 가면 완전한 시스템이 구축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이제 방사는 그 이전에 굉장히 긴 캐시플로어 그리고 수주 중심의 구조였다면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가 앞으로 방산에서 새로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렇게 가면 방산의 밸류가 지금보다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잘 올라가는 건 좋은데 고점이면 또 차익 실현 매물 압박 때문에 좀 나오죠? 떨어지잖아요. 약간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하지만 방사는 이제 다음 스테이지를 위해 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럴 때 매수 전략 좀 비중 확대 전략 계속 유효할 것 같다라는 느낌 대표님 말씀 들으면 지금 있거든요. 보시면 최근에 네. 이제 흐름을 보시면 이제 어제도 트럼프가 5일 유예했어. 그래 방산 좀 확 떨어지고 네.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네. 요 흐름인데 이게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이고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역시나 비중 확대 전략 굉장히 K방사능의 매력처럼 이런 걸 계속 좀 팔리겠다. 네. 그럼 이제 실적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먹을거리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산주 레벨업에 대한 전략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잘 말씀드렸으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박죽은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으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